인공지능을 위한 롤북이 생겼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네, 사상 최초로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날짜를 한번 보세요. 2022년 11월 30일. 어쩌면 현대사에서 꽤 중요한 날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챗GPT가 세상에 나온 날이죠. 이날을 기점으로 인공지능은 뭐랄까, 소수의 전문가들만 다루던 기술에서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일상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대중화된 건 말 그대로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주 심각한 위협의 판도라 상자를 연 셈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누구나 쓸 수 있는 강력한 AI가 생기니까 세상이 정말 폭발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가 막 생겨나고 회사들은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쳤고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음악 같은 엔터테인먼트까지도 전부 개인 맞춤형이 됐잖아요. 정말 엄청난 기회의 시대가 열린 거죠.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용구는 그 어두운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규제 없는 AI가 그냥 편리한 체포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 누구를 살리고 죽일지 결정하는 그런 무서운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쪽엔 무한한 가능성이 다른 쪽엔 끔찍한 위험이 있는 거죠. 이러니 전 세계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강력한 힘을 통제할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선 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 움직임의 선두에 선 곳이 바로 유럽연합 EU입니다. 이들이 내놓은 EU AI 법은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한 시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EU가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어요. 모든 AI는 나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을 쫙 나눕니다. 4단계로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소셜 스코어링 같은 건 이건 절대 안 돼 하고 금지해버리고요. 법을 집행하거나 중요한 시설에 쓰이는 AI는 고위험으로 분류해서 아주 간단하게 규제하죠. 반면에 비디오 게임이나 스팸 필터 같은 건 최소 위험이니까 거의 놔두는 식이에요. 바로 이 위험 기반 접근법이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유럽은 저렇게 하고, 미국은 다르게 하고, 우리나라는 또 다르게 하고, 나라마다 규칙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전 세계가 함께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글로벌 규칙집, 즉 국제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ISO 42001입니다. 2023년 12월에 딱 등장한 따끈따끈한 표준이에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세계 최초의 국제 표준인 거죠. 이걸 신호탄으로 뭐든 먼저 만들면 장땡이던 AI의 서부개척 시대는 이제 끝나고 체계적인 관리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 표준이 뭘 하려는 걸까요?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 첫째, AI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쓰자는 거. 둘째,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을 잘 관리하자는 거. 그리고 셋째,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사람이 꼭 감독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AI가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딱 틀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거 믿고 써도 괜찮아요 하는 신뢰를 주자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규칙집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원리를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AI를 위한 건축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건물을 아무렇게나 막 짓지 않잖아요. 안전 기준도 지키고 설계도도 따르고요. 그것처럼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이런 원칙은 꼭 지켜라 하고 정해주는 체계적인 틀, 바로 그게 이 표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틀을 운용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한 사이클을 따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PDCA, 즉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조치하는 거죠. 먼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보고 AI 목표를 계획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 다음엔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시스템을 점점 더 좋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표준이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기업들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 표준 인증을 받았다는 건 우리 회사는 AI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씁니다 하고 공인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당연히 더 믿음이 가겠죠. 그게 바로 브랜드 이미지, 고객 충성도로 이어지고 결국엔 매출도 오르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개발자들이 더 윤리적인 AI를 만들도록 유도하고요. AI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과정을 우리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결국 AI가 특정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거나 위험하게 쓰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전 세계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AI는 정말이지 눈 뜨면 달라져 있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과연 인간이 만든 어떤 규칙집이 이 무서운 속도를 정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어려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